문제 46. 관상동맥질환 환자에게 조직 플라스미노겐 활성제 TPA를 투여하는 1차적인 목적은? 정답은 혈전용해입니다. 혈전용해제 약물인 조직 플라스민원자 TPA의 조기 투여가 중대뇌동맥 폐색의 급성 치료에 효과적이다. TPA는 혈전을 분해하고 용해하여 혈류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TPA는 특히 급성 심근경색의 치료에 널리 사용한다. 문제 47. 하지 말초동맥의 폐쇄성 순환 장애가 의심되는 사정 결과는? 정답은 운동으로 유발되는 다리 통증입니다. 하지 말초동맥의 폐쇄성 순환 장애의 원인은 동맥 경화증이다. 동맥 내벽에 지방과 칼슘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경화되어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다리나 발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류가 제한되어 통증이 발생한다.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리면 통증이 심해진다. 문제 48. 하지정맥류 환자의 교육 후 반응 중 재발 위험이 높은 것은? 정답은 주로 앉아서 근무하겠습니다. 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을 경우 다리의 정맥에 혈액이 정체되기 쉬우며 이는 정맥류의 발생과 진행을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다리정맥류 환자는 규칙적인 운동, 다리 궤양 확인, 압박 스타킹 착용, 다리에 부종시 누워서 다리를 올리는 등의 예방적인 조치가 권장된다. 문제 49. 위전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악성 빈혈을 의심할 수 있는 특징적인 사정자료는? 정답은 손과 발이 쑤시고 저림입니다. 빈혈은 혈액 내의 적혈구 수량이나 헤모글로빈 농도가 정상보다 낮아져서 발생한다. 빈혈의 증세는 피로 및 무기력감, 호흡곤란, 어지러움,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손발이 차고 저리다. 문제 50. 간질환으로 저프로트롬빈 혈증이 발생한 환자에게 투여해야 하는 것은? 정답은 신선동 결혈장입니다. 저프로트롬빈 혈증은 혈액 응고에 필요한 단백질 중 하나인 프로트롬빈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혈액 응고 장애이다. 혈전 형성의 억제나 출혈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간 질환, 비타민 K 결핍, 응고인자 결핍 등이 저프로트롬빈 혈증을 유발할 수 있다. 치료는 프로트롬빈 단백질의 보충이나 혈액 응고가 되도록 하는 약물을 투여한다. 신선동 결혈장은 혈액에서 혈소판과 혈관 내피세포를 제외한 모든 혈액 성분을 포함한 혈장이다. FFP는 혈액 응고 요인, 항체, 단백질 등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혈액 응고 장애, 대체 요법 및 혈액 손실 후의 복구 등에 사용된다. 문제 51. 천식 환자에게 퇴원 교육을 실시한 후 추가 교육이 필요한 반응은? 정답은 독감 예방 주사는 피합니다. 천식 환자에게는 기본적인 흡입기 사용법, 약물 투여 시기 및 방법, 특정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한다. 천식 환자는 자신에게 유발 요인이 되는 자극을 피해야 한다. 흡연, 먼지, 가루, 알레르기원, 공기 오염물질 등이 흔한 트리거이다. 처방된 약물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규칙적으로 흡입기를 사용한다. 정량 흡입기 약물 흡입 후 10초간 숨을 멈추었다 내쉰다. 문제 52. 만성기관지염 환자의 사정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우선적인 간호중재는? 기침, 호흡곤란, 청진시 거품소리. 동맥 혈가스 분석 검사는 pH 7.32, PaO2는 70ml/m3, PaCO2는 50ml/m3, HCO3는 25 EQL입니다. 정답은 객담을 배출하도록 격려한다 입니다. 만성기관지염은 기관지의 염증으로 인해 점액 생성이 증가할 수 있다.
객담을 배출하면 기관지에 축적된 점액을 제거하면 기침을 멈추고 호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동맥혈액 가스 분석 검사는 동맥혈액 샘플을 사용하여 혈액의 산소 포화도, 혈액의 산성 또는 알칼리성 정도, 이산화탄소 농도, pH값, 산염기 평형 등을 평가하는 진단적인 검사 방법이다. 이 검사는 주로 호흡기 및 대사 장애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된다. 동맥혈액은 폐에서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후 조직으로 산소를 운반하고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 동맥혈액 가스 분석은 동맥혈액을 채취하여 혈액 샘플에서 산소 포화도, 혈액의 산염기 평형 등을 측정하여 환자의 호흡기 및 대사 기능을 평가한다. 문제 53. 결핵 환자의 초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만 묶인 것은? 정답은 리팜핀, 피라지나미드입니다. 리팜핀은 결핵균의 RNA 합성을 방해하여 증식을 억제한다. 결핵균에 대한 강력한 항균 작용을 가지며 다제 내성 결핵 치료에 사용된다. 부작용으로 간독성이 발생한다. 피라지나미드는 결핵균의 세포내산화적 효소를 방해하여 균의 세포를 사멸한다. 결핵균의 잠복성 형태를 처리하는 데 특히 효과적이며 초기 결핵 치료에 사용된다. 문제 54. 천식 환자가 호흡 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고 분당 30회의 얕은 호흡을 하고 있을 때 우선적인 간호 진단은? 정답은 기관지 경련과 관련된 비효과적 호흡 양상입니다. 천식은 기관지의 염증과 경련으로 인해 기도가 협착되고 분비물이 증가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는 만성 폐질환이다. 쌕쌕거리는 소리와 분당 30회의 얕은 호흡은 환기 저하를 나타내며 이는 천식 환자의 호흡 기능이 저하되고 활동 수준이 제한되는 것을 의미한다. 얕은 호흡은 비효과적 호흡의 유형 중 하나이다. 문제 55. 만성 폐쇄폐질환 환자의 특징적인 폐기능 검사 결과는? 정답은 1초 강제 호기량과 강제 폐활량의 비율 FEV1, FVC 감소입니다. COPD는 흡연, 공기오염, 유전적 요인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만성기관지염과 만성기관지 폐쇄를 특징으로 한다. 만성염증으로 인해 기관지 벽이 두껍게 변하고 점차 좁아져서 공기 흐름이 방해되고 폐의 기능이 저하된다. 주요 증상으로는 기침, 가래, 호흡 곤란 등이 있다. COPD는 폐 기능 테스트, 호흡 기능 검사와 증상 평가를 통해 진단된다. 1초 강제 호기량 FEV1은 최대한 힘을 주어 1초 동안 내쉴 수 있는 공기량을 나타낸다. 강제 폐활량 FBC는 최대한 힘을 주어 내쉴 때 내쉴 수 있는 최대 공기량을 나타낸다. 문제 56. 와파린을 복용 중인 폐색전증 환자의 혈액 검사 결과 PT 국제 표준화 비율 INR이 1.41 대 우선적인 간호 중재는? 정답은 와파린 복용 상태를 확인한다. 입니다. 와파린은 혈전 예방을 위해 사용된다. 혈액을 희석시켜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항응고제이다. 와파린은 헤파린 중단 3일 전부터 투여한다. 치료 기간은 3개월 정도이고 재발되면 더 장기간 투여한다. PT 검사는 혈액 응고 인자 중 하나인 프로트롬빈을 측정하여 혈액 응고의 속도를 알아내는 데 사용된다. PT 국제 표준화 비율 INR은 혈액 응고 시간을 평가하는 검사인 PT 결과를 표준화한 값이다. INR은 다양한 혈액 응고 관련 질환, 예를 들면 혈전증, 심방세동,
심근경색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혈액응고제의 용량 조절과 모니터링에 주로 활용된다. 보통 정상적인 혈액응고 상태는 INR 1.0이다. INR 값이 1보다 클 경우 이는 혈액응고가 더 느린 상태, 혈전이 쉽게 생성되지 않음을 나타내고 INR 값이 1보다 작을 경우 이는 혈액응고가 더 빠른 상태, 즉 혈전이 쉽게 형성,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문제 57. 만성 폐쇄폐 질환 환자에게 퇴원 교육을 실시한 후 추가 교육이 필요한 반응은? 정답은 식사 직후 운동을 하겠습니다. 만성 폐쇄폐 질환은 폐의 기도가 좁아지거나 폐 조직의 파괴로 인해 호흡이 어려워지는 상태이다. 이러한 환자들은 호흡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정한 호흡 기술인 입술 오므리기를 사용할 수 있다. 입술을 오므리고 숨을 내쉬는 것은 폐에 있는 공기를 더 오래 유지시켜 주어 폐의 환기를 개선하고 호흡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만성 폐쇄폐 질환 환자가 식사 직후 운동을 하면 배가 포만해지고 위장이 활발하게 동작하면서 호흡 운동을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문제 58. 신부전 환자가 잦은 기침과 호흡곤란, 혈액이 섞인 다량의 객담을 호소하며 청진시 폐기저부에서 수포음이 들릴 때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정답은 호기말 양압 PEP를 적용한다. 입니다. 호기말 양압은 호흡기 지원 중 하나로 호기말 기침으로 인한 폐포동을 개선하고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폐기저부에서 수포음을 들을 때 유용한 처리 방법이다. 호기말량압은 폐쇄성폐질환, 폐렴, 급성호흡 곤란 증후군 등 호흡기계 질환의 치료에서 사용되는 인공호흡법으로 폐의 내부압을 높여 기도가 강제적으로 열리게 만든다. 그러나 호기말량압은 고령자나 신부전 환자 등 혈압이 낮은 환자에게는 혈압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 59. 자발적인 근육의 움직임이 거의 없고 강한 통증과 자극을 주었을 때만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환자의 의식 수준은? 정답은 반혼수 세미초마입니다. 혼미스투포라는 의식의 수준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이다. 혼미 상태에서는 개인이 가까운 환경에 대한 인식이 크게 상실되며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제한적이거나 없을 수 있다. 말이나 움직임이 어색하고 둔해질 수 있다. 혼수초마는 의식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이다. 개인이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으며 눈을 뜨지 않을 수 있다. 몸의 기능이 저하되어 생명지지 장치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반혼수 세미초마는 혼미와 혼수 사이의 중간 상태. 개인은 의식이 부분적으로 회복되었을 수 있으나 환경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상호작용이 제한적이다. 눈을 떠 있을 수 있지만 의도적인 움직임이나 말은 어렵다. 문제 60. 뇌출혈 환자의 두개내압을 조절하기 위한 간호중재는? 정답은 만니톨을 투여한다. 입니다. 만니톨은 이산화탄소로부터 분해되어 혈관에서 수분을 추출하여 혈액 내에 약제로 작용한다. 뇌내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혈액을 희석시켜 혈액의 점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문제 61. 뇌혈류 증가로 두개내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 결과는? 정답은 이산화탄소 분압 상승입니다. 이산화탄소 분압이 상승하면 두개내압이 상승한다. 이산화탄소 분압이 증가하면 혈액 내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며 이는 혈액의 산성화를 유발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 농도의 상승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 순환량을 증가시키는 혈관 확장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이로 인해
뇌혈류가 증가하게 되며 두개내압이 상승할 수 있다. 문제 62. 요추천자 검사를 받은 환자의 합병증 예방을 위한 간호중재는? 정답은 수분 공급량을 늘린다. 입니다. 요추천자 검사는 요추관 협착증, 척수 압박, 신경근총 압박 등을 평가하고 진단하기 위해 수행된다. 요추관 협착증은 요추관 내에서 발생하는 공간의 감소로 인해 요추신경이 압박을 받는 상태이다. 이는 통증, 허리 통증, 발가흔 현상, 허리 부위의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순환을 유지하고 합병증 예방한다. 문제 63. 안검하수와 근력 약화로 계단을 오를 수 없는 대상자의 중증 근무력증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는? 정답은 텐실론 검사입니다. 텐실론 검사는 신경근육 질환인 중증 근무력증의 서브 유형인 레빈 앨리송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검사이다. 이 증후군은 신경근육 접합부에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인해 중증 근무력증이 발생하는 희귀한 유전적 질환이다. 텐실론이라는 약물을 사용하여 신경근육 접합부의 기능을 평가한다. 텐실론은 신경근육 접합부에서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인 콜리네스터아제를 억제하여 신경근육 접합부의 작용을 강화시킨다. 약물이 정맥주사로 주입되면 근육의 수축력이 즉각적으로 증가한다. 이는 중증 근무력증 환자에게서 근육 기능의 일시적인 개선을 나타낸다. 문제 64. 3차 신경통 환자를 위한 간호중재는? 정답은 뜨거운 음식을 피하도록 한다. 입니다. 3차 신경은 얼굴 및 머리의 감각을 담당하는 대뇌신경 중 하나로 얼굴의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감각 신호를 전달합니다. 통증을 유발하는 음식이나 음료는 피하고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가 좋다. 구강 간호는 3차 신경통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 요소이다. 따라서 부드러운 칫솔이나 면봉 등을 사용하여 구강을 부드럽게 청소하고 자극을 최소화합니다. 문제 65. 레보도파를 복용 중인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간호 중재는? 정답은 자세 변경을 서서히 하도록 한다. 입니다. 파킨슨병은 중추신경계의 도파민 부족으로 인해 근육 운동 조절이 상실되어 근육 강직, 떨림, 운동 능력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레보도파는 중추신경계에서 도파민으로 전환되어 도파민 수준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 운동장애인 강직성, 떨림, 근육 운동의 둔화를 개선한다. 손상된 신경 기능에 일시적으로 개선합니다. 문제 66. 뇌전증 에필랩시 환자의 발작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내용은? 정답은 처방된 약물을 꾸준히 복용한다. 입니다. 뇌전증의 주요 증상은 발작이다. 발작은 뇌의 특정 부위에서 비정상적인 전기 활동이 발생함으로써 발생한다. 발작의 형태는 다양하며 일부는 경미한 간단한 움직임이나 감각 변화로 나타날 수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심각한 경련, 의식상실, 행동 변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발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방된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 발작이 예상되는 주변 환경에서 안전을 유지하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을 피합니다. 문제 67. 갑상샘 항진증 환자의 사전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우선적인 간호 진단은? 피로감, 최근 한 달 동안 10kg 체중 감소, 안정 시 맥박 90회 분. 정답은 대사율 증가와 관련된 영양 불균형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자율신경계 조절에 의해 갑상선이 과도하게 자극되어
갑상선 호르몬인 T3 티리이오도타이로닌에와 T4 타이록신의 분비가 증가하는 상태를 말한다. 갑상선 기능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신진대사 과정이 가속되고 여러 기관과 조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제 68. 항인요호르몬 부적절 분비증, 우군, SIADH. 이 의심되는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사정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우선적인 간호 중재는 소변량 25ml 시간, 요비중 1.0150, 혈청 나트륨 118 MEQL. 정답은 신경학적 증상 사정입니다. 항긴요 호르몬 부적절 분비증 우군 SIADH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혈액 속의 안긴요 호르몬의 과도한 분비로 인해 체액 내의 물과 나트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조절되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물이 과도하게 재흡수되고 요로순환 체계로 나가는 물의 양이 감소하게 되어 혈액이 희석되고 체액이 증가한다. 문제 69. 1차성 부갑상 세망진증 환자를 위한 간호 중재는 정답은 수분 섭취량을 늘린다 입니다. 부갑상샘 기능항 진증은 물 대사가 증가하고 환자의 체액 손실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수분 섭취량을 늘려서 탈수를 예방하고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70. 만성 중이염으로 수술받은 환자를 위한 간호 중재는 정답은 기침을 할 때는 입을 벌리고 하도록 한다 입니다. 수술한 부위를 아래로 향하고 눕도록 하면 수술 부위에 출혈이나 감염의 위험이 있고 부종이나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호흡이 어려워집니다. 입을 벌리고 기침을 함으로써 기도의 통행이 확보되어 숨을 크게 들이마실 수 있다. 기도 내의 점액이나 분비물을 제거하고 기도를 유지하고 환기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입을 벌리고 기침을 하면 갑작스러운 기침으로 인한 내부 압력 변화가 외부로 방출되어 수술 부위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